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JYP 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또 봄이 또 다가왔습니다. 21년도도 이제 1분기가 좀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항상 몸 건강하시고요. 항상 부동산 TV 보시면서 좋은 흐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3월입니다. 오늘 봄 부동산 시장과 함께 출발하는 부동산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2월 24일 날 이제 3기 신도시의 뭐 6번째를 발표를 했죠. 광명, 시흥, 뭐 부산, 대저, 뭐 광주 쪽 일대 이렇게 해서 좀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2분기 때에도 아마 또 이제 이런 어떤 그 3기 신도시의 추가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신도시 쪽 주변 지역으로 또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좀 오늘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24일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광명, 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18만 가구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그중 40%에 해당하는 7만 호의 주택을 지을 택지로 광명, 시흥이 선정된 것인데요. 이는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서울과 인접한 서남부축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하고 초기 입주자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도시 남북을 관통하는 도시철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 등 2개의 지방 중규모 공공택지도 확정했습니다. 광명 시흥과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의 공공택지는 주민 공람 즉시 개발 해결을 제한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택지 개발에서 나오는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시장을 과열시키지 않도록 대토보상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토지 보상금과 교통인프라 구축, 자족도시 기능 구축에 시간이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실제 입주 시기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따르는 가운데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은 주택시장 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새로 추가된 3기 신도시와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3기 신도시가 추가로 좀 발표가 됐습니다. 또 2분기에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약간 15만 표를 또 15만 호를 또 발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아마 지자체하고 협의 단계를 거쳐 2분기 내에 또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소외되었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서남부권이 추가적으로 좀 발표됐다는 것이 좀 의미가 있고요. 기존의 이제 GTX A 노선이라든가 이 C 노선을 좀 보게 되면 이 광역철도망 자체가 이 서남부권이라든가 서북부권으로 해서 어떤 축을 좀 만들어놨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남부권 쪽 주변 지역이 약간 소외된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추가적으로 발표로 인해서 좀 균형을 맞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2분기 쪽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의정부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양쪽 쪽 주변 지역 또 GTX 라인이 지나가는 지역에 또 이제 그 추가적인 발표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론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3기 신도시 안에는 부산 대저라든가 이 광주 뭐 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고요. 이 광주 산정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그린 스마트 시티라든가 이런 것하고 또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아마 광주 쪽 주변 지역도 추가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 뭐 부산 하게 되면 상당히 좀 핫하죠. 뭐 대저동 일대라든가 이쪽 부분도 핫한데 뭐 가덕 쪽 주변 지역의 뭐 신공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산이 좀 지속적으로 좀 핫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뭐 부산하고 이 대구 쪽을 비교한다 그러면 오히려 대구로 인해서 부산 쪽이 좀 약간 소외된 느낌이 있었는데 계속적인 추가 발표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좀 균형을 좀 맞추지 않나 이런 부분도 좀 내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또 2분기에 발표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도 한 번 더 좀 확인해 둘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아마도 그 내용 안에는 그 제2외곽순환도로라고 하죠. 그 외곽순환도로 중에 제2외곽순환도로라는 게 있는데 아마도 이런 것과도 좀 연계성을 좀 가지지 않을까 이런 내용도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요. 일단 3기 신도시 추가 추진 경위라는 게 있는데
2월 4일 날 이제 발표를 했죠. 이제 공공주도형 3080 플러스 해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된 겁니다. 그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인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25만 호 정도의 신규 공급 택지를 확보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 추가적인 내용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에 약 한 18만 호, 지방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약 한 7만 호인데 추가적인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약 한 25만 호 수준의 신규 공급 택지 후보지를 확보하고 지구지정 재정이라든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좀 추가적으로 재번 절차를 좀 추진 중이다. 이렇게 좀 경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광명 시흥이 상당히 조금 광명 시흥 쪽은 아마도 예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기 신도시 발표하는 내용 후보지 중에 광명 시흥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예외가 됐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수는 약간 7만 호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부산, 대저, 또 광주, 산정도 이 일대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광명 쪽, 시흥 쪽이 그 3기 신도시 처음에 이제 발표됐었을 때 빠졌던 부분은 아마도 저희 생각에는 주변 지역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이 워낙 많이 있고 또 재건축에 대한 붐이 불었을 때 주도를 했던 것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의 상승폭 이것까지도 추가적으로 발표가 된다면 가격이 좀 더 많이 뛰어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아마서 이렇게 발표를 좀 약간 미루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광명 시흥 쪽이 발표를 되고 나서 오히려 반사적인 이익을 노리는 곳이 과연 어디인가를 좀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금천구청역 쪽 주변 지역에 있는 독산동 일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24개국 가운데, 서울에 있는 24개국 가운데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이 이런 어떤 금천구 쪽 주변 지역입니다. 이 어떤 그 재반 시설이라든가 안에 SOC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어떤 그 내용들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가격이 좀 뒤처져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광명 시흥 쪽이 추가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오히려 그 반사적인 이익은 이 금천구청역 쪽 주변 지역에 있는 독산동 일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적인 어떤 기반 시설이라든가 그 지하철이라든가 또 신안선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그 확대 방안이 계속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그 금천구 쪽 일대가 또 가격 상승을 좀 더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요. 부산 대저라든가 광주 산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광명 시흥을 좀 보게 되면 이 서남북권의 주택 공급 또 권역별 균형을 감안하고 교통 여건들을 고려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광명 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여의도에서 약간 12km 정도 거리가 있고요. 제일 외곽순환도로 안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서울과의 어떤 접근 거리가 약간 30분대 안쪽에 중심지로 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명역을 어떻게 요 광명시흥에 있는 신도시와 어떻게 연결을 가실 것이냐. 일단은 뭐 남북철도라는 표현을 써서 경전철을 집어넣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아마도 추가적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여기 안쪽에 경전철을 과연 넣을 수 있을까? 이런 거보다는 연결성을 갖는 신안선선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지하철을 아마도 추가적인 어떤 추가 계획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비용적인 면에서도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감 쪽 지역과 이 광명과도 연결되는 연계성 또 그 매화 산업단지와 그 다음에 시흥시청역 쪽 주변 지역에 있는 이 장현주구 쪽 주변 지역 이 일대가 삼각식 트라이앵글을 형성해서 좀 더 가격적인 어떤 토지에 대한 가격적인 주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광명 일반 산업단지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장현주구 같은 경우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구잖아요. 거기에 이제 시흥시청역 자체가 이 트리플 역세권이 됩니다. 그렇다면 트리플 역세권의 힘 자체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현재 트리플 역세권이 들어간다고 해서 가격 상승에 대한 힘은 있었는데 그 가격 상승에 대한 세 자체를 보게 되면 상당히 약합니다. 그렇지만 광명 시흥 쪽에 어떤 그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고 나서 오히려 시흥시청역 쪽에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어떤 그 의미 자체가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의 힘이 상당히 좀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예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부산, 광주 같은 경우는 지방권도 주택시장 상한 등을 감안해서 5대 광역시권 중심으로 이 중도금을
택지기를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추가적인 발표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 그중에서도 광주 같은 경우는 워낙 산업단지들이 일대가 그린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탄소와 관계되는 산업단지들 이렇게 이제 미래지향적인 산업단지들이 광주형 어떤 일자리 안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광주 쪽에 있는 어떤 그 신도시 발표라든가 이 택지 개발의 발표는 아마도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양 창릉, 고양 시흥 쪽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3기 신도시 내용이죠. 이 3기 신도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이제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의 시행착오를 어느 정도 개선을 해서 신도시를 만든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GTX 라인, 이 GTX 라인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도시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내용 안에다 집어넣는 이런 내용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짓기 전에 벌써 이제 도로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적인 대응 방안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요 3기 신도시의 특징은 이 자정용지를 상당히 크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이 자정용지를 만들어 놨을 때 과거 같은 경우는 역사 외곽 지역에다 이제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그 뭐랄까요, 이게 배드타운화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약간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예 그냥 역사 주변 지역으로 해서 자정용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공급용지를 보게 되면 약간 거의 50%에서 약 한 60% 이상의 자정용지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쪽 주변 지역 바운더리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집어넣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안쪽에는 작업 자정용 용지를 만들어 놓고 또 주변 지역들도 있잖아요. 주변 지역들은 문화 또 이제 뭐 교육 이런 것도 하고도 연결을 시켜서 서로 간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로 간에 연계성을 갖도록 그렇게 이제 중심 역할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그중에서 가장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광역철도망을 집어넣어서 서울의 어떤 중심지에 약간 20분대에서 30분 안쪽으로 해서 출퇴근이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가수요층,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을 가수요층으로 잡아서 분산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어떤 뭐 전세에 대한 안정, 뭐 매매가에 대한 안정 이것도 이제 가져가도록 하겠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중장기적인 어떤 플랜인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뜯어보면 상당히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이 잘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현 정부라든가 뭐 국회의원의 어떤 다수의 어떤 그 다수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남아 있다 보니까 이쪽 안쪽에 들어가는 이 철도망 또 예타라든가 이런 부분도 진척이 상당히 좀 빠른 것 같아요. 과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늦춰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주민들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지치고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다면 이번 것은 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광명시흥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쪽 주변 지역에 있는 제2외곽순환도로라든가 이거 갖고도 연계성을 갖고요. 또 하나는 여기 광명시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광명역에 위치했다는 것이죠. 또 주변 지역의 산업단지들이 또 연계성을 갖고 또 광명 일반 산업단지하고도 연계성을 갖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광명시흥 쪽에 어떤 그 신도시를 만들어서 주변 지역과도 같이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위치를 보게 되면 광명동, 옥길동, 노원사동, 가학동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시흥 같은 경우는 과림동과 금이동 이렇게 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6번째 3기 신도시로서 서남권 발전에 거점 역할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 여기도 항상 뭐냐면 이 공원 녹지도 포함이 되지만 자정용지까지도 포함시켰다라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3기 신도시의 최대 전체 규모 중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명 테크노밸리 또 광명 화공 또 공공주택 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 여기 생활에 대한 생활 SOC 사업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북철도의 어떤 연계성을 가져서 실안선선 또 광명역을 지나가는 KTX와 1호선 라인 이런 부분도 같이 잡아내서 서울 여의도의 인접거리 또 서울 강남과의 인접거리를 단축시키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1호선과 2호선, 7호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 2, 7호선과 현재 좀 만들어지는 신안산선, GTX B 노선이 현재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예타가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제2경의선 같은 경우도 잘 되겠죠. 예타도 뭐 이런 것까지도 예상을 해서 현재 광명시에다 집어넣은 거니까요. 그렇다면 오히려 뭐냐면 이 구로 차량기지의 이전 사업이 좀 더 오히려 확실히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역 쪽 주변 지역의 차량기지 이전 사업도 연계성을 가질 수 있다. 충분히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이 고려역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대단지 아파트들이 없고 이게 나홀로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연계성을 가져서 대단지 아파트들이 이제 구축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좀 생활 편의 환경 면에서도 상당히 좀 우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1호선, 2호선, 7호선과 이 GTX B 노선에 환승 연결되도록 이제 검토를 해서 뭐 남북철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라는 내용도 안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의 연계성을 좀 보시게 되면 이 GTX 라인 또 이제 그 우회 통과 도로, 그다음에 이 광명 쪽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분박 형산들이 많이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이걸 자체를 좀 해소를 하게끔 만들어내겠다라는 내용도 특징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이 도로 자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금천구 쪽 주변 지역과도 연계성이 상당히 좀 많이 같습니다. 오히려 금천구 쪽 주변 지역도 이 범벅 영상이 상당히 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도 해소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반사적인 효과가 오히려 좀 금천구청 역쪽 주변 지역, 즉 금천구 독산동 일대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어떤 그 반사적 이익이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 대저 같은 경우도 대저동 1원으로 좀 진행을 하고요. 이 부산 영구 특별 계획과도 연계해서 자석도시를 조성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제 김해 방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명지에서 에코 델타 시티로 이용하는 뭐 트램을 여기다 좀 안에다 집어넣겠다라는 내용도 안에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광주 산정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스마트 시티라든가 뭐 탄소와 연계되어져 있는 산업이라든가 많은 어떤 그 4차 산업과 연계성을 갖는 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광주형 일자리를 포함해서 어떤 그 광주 산정뿐만이 아니라 이 광주 일대의 추가적인 계획 자체가 꾸준하게 좀 발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5대 광역시 중에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가 현재 지금 한 1년 정도 저평가 가격 상승에 대한 하락이 있었던 것이 아마 광주 쪽 주변 지역 일대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어떤 발표로 인해서 좀 더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그런 현상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3기 신도시 안에 이제 그 발표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하나 좀 집어 넣습니다. 보시게 되면 3기 신도시 발표를 할 때 새로운 어떤 그 예정 지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공 직접 시행이라든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지 선정을 해서 통합 공모를 좀 개시를 하고 7월 달에 이제 1차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나서 바로 예정지구가 이제 3분기 올해 7월 달, 8월 달에는 예정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3080이라는 그 용어, 즉 3기 신도시 발표하고 나서 이 공공이라는 의미를 집어넣어서 공공주도형 어떤 그 도심 개발 이런 어떤 의미 자체가 상당히 좀 그 뭐랄까 탄력을 많이 받아서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예정지구가 이제 올해 3분기 정도면은 발표가 됩니다. 그 예정지구로 발표가 되게 되면 또 지구 지정으로 좀 바로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울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지역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이거 이제 현재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 방송에서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발표가 되고 나서 그 후에 어떤 진척 과정이 잘 안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이 3분기 내에 예정지구로 발표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좀 빨리 현재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의미로서는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시기가 이제 점차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5월에 공공 직접 시행으로 해서 정비 사업이라든가 도심 공공 주택에 대한 복합 사업이
예정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이제 그 올해 말일 때 지구 지정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빠른 거예요. 그 지구 지정이 되게 되면은 그때 또 이제 주변에 어떤 가격 상승이라든가 또 그 거기에 따른 어떤 모멘텀 자체가 또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예의해서 주시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그 21년도에 들어서서 어떤 그 공공주도형, 이 공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상당히 좀 빨리 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은 항상 주목하시고 항상 그 알토모더 TV를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